미국 대선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사태와 인종차별 시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의 재선 가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지만 오늘은 바이든 지지율 상승이 증시에는 악재일까 호재일까라는 주제로 경제 과외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대선일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가 그의 트윗에서 11월 3일 대선일 연기 가능성을 올리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지만 정해진 대선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투표 방식으로 선출되는데 선거인단 투표일은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이 역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12월 두 번째 수요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평균값을 보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12%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바이든이 93%, 트럼프가 7%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9월 29일, 10월 15일, 10월 22일 세 차례 잡혀 있는 TV 토론은 바이든 후보가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대중 유세나 TV 토론에서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잦은 말실수로 곤욕을 치르곤 했는데 TV 토론에서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물고 늘어지면서 바이든 후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샤이 트럼프의 위력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여론조사의 열세를 뒤집고 승리하는데 샤이 트럼프의 힘이 컸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 가장 큰 차이는 오바마 케어와 법인세, 대외 정책으로 꼽힙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미중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우나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 국내 정책으로 오바마 케어를 강화하고 등록금을 면제하는 등 사회 지출을 늘리는 대신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재정적자 축소 요인이나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보다 오바마 케어 강화를 통한 중장기 재정적자 규모 확대가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금융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메디케어 관련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6%에서 2040년에서 49년에는 평균 7%까지 2배가량 늘어날 것이며 메디케어 지출 확대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2040년에서 49년에 총 9.4%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모든 정책이 180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변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 대선 이후의 경제 및 금융시장 흐름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교체 시 바뀌는 것 중 첫 번째는
세금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집권 직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개인 소득세율은 39.6%에서 37%로 조정한 감세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대를 추진했습니다. 취임 전 전체 세입의 9%가량 차지했던 법인세 비중은 현재 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19에 대응하여 검토 중인 추가 부양책에서 소득세 추가 삭감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가 이끈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 흐름은 이전으로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약으로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각각 28%, 39.6%로 재인상을 내걸었습니다. 증세로 향후 10년간 3.9조 달러에 육박하는 세수 확대가 추정됩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율도 인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순이익 감소로 이어져서 금융시장의 부담 요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보건정책입니다. 바이든은 정부가 운영 중인 건강보험 플랜인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오바마케어 확대는 곧 헬스케어 시장 성장을 의미합니다. 오바마 2기 S&P 500 전체 대비 헬스케어 지수 상대 강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오바마 케어는 2010년 3월 서명 이후 법제화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모든 항목들이 2014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헬스케어 지수는 재선 임기 동안 전체 지수를 12.8%포인트 아웃퍼폼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임기 하에서 헬스케어 지수는 이전과 달리 전체 지수를 소폭 아웃퍼폼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적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폐지하고 자유시장에 맡기게 되면서 의약품 사용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험 상품 판매 제한을 완화하고 개인 건강보험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점에서 보험 기업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이 야기할 보건정책의 변화는 헬스케어 산업을 성장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제네릭 의약품과 의료기기 기업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환경정책입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불신하며 파리 협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공조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석유 가스 및 환경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석탄 연료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기조로 회귀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경제를 목표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통적 에너지 기업의 부정적인 대신 친환경 관련 기업의 긍정적입니다. 2030년까지 50만 대 규모의 전기 충전소 설치 등도 바이든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전기차 시장 확대를 뒷받침합니다. 과거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을 때 친환경 ETF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탈세계화와 정부 역할 확대 기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변함없이 추진할 정책들입니다. 변하지 않을 첫 번째는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초당적인 미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는 자연스레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집니다. 미 국회 예산처는 금년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각각 GDP 대비 18.2%, 101%로 전망합니다. 이 기조가 지속돼 내년에도 재정적자는 2019년 수치 4.6%의 2배를 웃도는 9.7% 수준을 예상했습니다. 정부 지출 확대는 공공발 인프라 투자의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혹은 바이든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부채 팽창은 불가피합니다. 변하지 않을 두 번째는 공공발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2020년 예산안까지 향후 10년간 총 2조 달러 투자를 계획했지만 재원 조달 방식과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이견으로 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현실성 있는 차입 계획을 반영해 규모를 축소했으나 2021년 예산안에서도 육상 교통망과 수로, 브로드밴드에 각각 8천억 달러, 2천억 달러를 배정하며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주도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안건을 포함했습니다. 19 여파로 예산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가 부양책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5차 경기 부양책에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대형 인프라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안건이기에 인프라 투자는 대통령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오바마의 그린 뉴딜을 계승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바마는 2009년 환경과 관련하여 총 537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기반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기대합니다. 변하지 않을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입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덤핑, 지적재산권 관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 해결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기존의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던 블랙리스트 조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상원 시절 강력한 자유무역주의자였으나 부통령을 지내고 대선을 준비하면서 온건한 태도로 변모했습니다. 경선을 거치고 최종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트럼프의 무분별한 대중국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 규칙 제정 등에 있어 미국의 리더로서 역할을 강조할 뿐인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중국과의 관세율을 당장 복원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중국 강경 기조는 계속되며 G2 갈등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할 전망입니다. 정리해보면 두 후보 간의 정책 중에서 세제 혜택, 무역, 외교, 헬스케어, 기후, 에너지, 기업 규제 등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 중 오바마 케어 강화와 같은 바이든 정책 지향점 특성상 미국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하고 재정적자 추가 확대는 달러의 중장기적인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화폐가치 하락, 달러와 약세는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귀금속의 가격을 모두 끌어올립니다. 하나투자증권 7월 28일 매크로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달러화의 1% 약세는 위험자산인 선진국 및 신흥국 주식뿐만 아니라 귀금속인 금과 은 가격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화의 약세가 위험자산 선호뿐만 아니라 돈 값어치의 하락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율을 보면 한국의 원화와 중국 위안화는 글로벌 달러화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원화 환율은 미국 달러화보다 중국 위안화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원화는 달러화의 1% 약세에 대해 0.1%의 강세를 보였을 뿐이지만 중국 위안화의 1% 약세에 대해서는 0.7%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달러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화 환율이 1190원에서 1210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미중 갈등으로 중국 위안화가 글로벌 달러화 움직임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에서 달러 투자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바이든의 대선 우위가 심화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달러화 약세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가격을 모두 끌어올리는 매크로 환경 지속과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전기차 등의 클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될 요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 좋아요는 자료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